6월 평가원에서 3등급 받고 나를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 그런데 이 친구가 불과 4개월 만에 신모에서 만점을 받았고 수능에서도 94점으로 1등급을 받아냈어. 딱 두 가지만 훈련시키니까 이 친구 성적이 단기간에 확 오르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 친구에게 무엇을 훈련시켰는지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려고 해.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 게 정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야. 안녕 얘들아, 난 13년 동안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목동에서 백고등 영어 학원도 운영하고 있는 강사 윤현빈이야. 목동에서 내신 없이 10년 동안 수능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마 선생님이 유일할 거야. 쌤은 지금까지 의대 스카이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했고 특히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을 2등급 이상으로 올리는데 정말 자신이 있어. 너희들 아직도 수능 영어 출제 경향이 계속 동일하게 이어진다 생각해? 혹시 수능은 뭐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면 올해 수능 2등급 넘기기는 힘들어. 그래서 먼저 수능 영어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필요가 있어. 자, 일단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어? 23년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발표였지?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쉬워질 거라는 예측이 많았었잖아. 그런데 현실은 어때? 23년 9월, 11월 모두 1등급은 4%대였고 24년 6월 평가원에는 무려 1.47%까지 떨어졌어. 이 당시 일부 학교는 1등급이 전무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려운 문제는 줄였다고 했는데 1등급 비율이 왜 더 떨어진 현상이 나타난 걸까? 바로 선지의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이야. 예전에는 선지 패턴만 봐도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 1번, 4번이 반대 의미면 5번이 정답이거나 2번, 3번이 비슷한 의미면 5번이 그 반대 의미라 정답인 경우처럼 이런 식으로 방향성만 보고도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단순 패턴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건 문제를 풀어본 너네가 가장 잘할 거야. 지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막상 답을 고르면 틀리거나 선지 두세 개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 바로 그 포인트가 1등급과 2, 3등급을 가르는 포인트야. 평가원은 선지를 통해서 학생들을 걸러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만으로는 1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졌어. 특히 선지 변별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할 유형은 빈칸 유형이야. 이번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오답률 탑5 중 4문제가 빈칸 문제였어. 31번, 32번, 33번, 34번 이 4문제만 해도 10점이야. 그래서 이젠 너희가 빈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등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이 빈칸 문제에서 선지 때문에 헷갈리는 일을 없앨 수 있을까? 지금부터 빈칸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쌤만의 비법을 말해줄게.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빈칸 문제를 어떻게 풀까? 너네 막 지문을 쭉 읽고 머릿속에 남은 정보로 그냥 선지를 고르려고 하지. 물론 모의고사 1, 2학년 수준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맞는 경우가 많았어. 하지만 평가원 시험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선지가 항상 헷갈리게 돼.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답을 고를 때 그 밑줄 친 부분이랑 선지를 비교해 가면서 푸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 제자 이야기를 해줄게. 아까 잠깐 보여준 친구인데 이 친구는 6월 평가원에서 3등급 정도 받고 날 찾아왔었어. 대부분 학생들처럼 이 친구도 지문을 한번 읽고 머릿속에 남은 내용으로만 선지를 고르더라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답은 틀리고 빈칸 문제에서 계속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쌤은 그 친구한테 계속해서 지문 속의 핵심 표현이 무엇인지 밑줄을 긋게 하고 선지랑 꼼꼼히 비교하는 훈련을 시켰어. 결과적으로 어땠을까? 10월 모의고사에서는 만점을 받았고 실제 수능에서도 94점으로 1등급을 받았어. 또 다른 친구 얘기도 해줄게. 이 친구는 고2 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공부하다가 고3 산모에서 81점을 받고 날 찾아온 학생이야. 영어 우습게 봤다가 고3 모의고사는 다르다는 걸 깨닫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같이 듣고 싶어 했어. 처음에는 기존의 본인 풀이 방식대로 이해되면 맞고 어려운 질문 좀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 찾기와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근거를 찾는지 이 두 가지를 계속 훈련시켰어. 그랬더니 6월, 7월 모고는 1등급 받더니 9월, 10월, 11월 수능 모두 100점 받았어. 선생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연대에 갔잖아.
어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성적이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문에 적용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게. 일단 너네는 중요한 부분의 밑줄 긋기, 그리고 답 고를 때 그 밑줄 친 부분이랑 선지를 비교하는 이 부분이 조금 막막할 수 있어.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 건지, 또 밑줄 친 부분과 선지를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선생님이 직접 보여줄 테니까 집중하고 한번 잘 봐봐. 이번 수능 문제로 한번 보여줄게. 이 지문은 25학년도 34번 문제야. 첫 문장에 빈칸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야. 그러면은 룰을 소재로 잡고 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뭔지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거지. 어디가 중요할까? 그러면 읽어가면서 룰을 기준으로 잡고 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지. 여기 보면 예시들이 나오네. 처음에 자, 야구 규칙은 플레이를 규정하고 플레이를 가능하게 한다. 자, 악보는 음악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법적 규칙은 계약, 회사 설립도 하고 개인들이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만들어. 여기서 이 문장처럼 길어서 해석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부분은 다 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 자, 여기 한번 보면은 법적 규칙들 보이잖아. 얘가 주어지. 너희들이 좀 힘들어한 요 대절들 있잖아. 여기는 그냥 싹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실제 법적 규칙들에 대한 얘는 부연 설명이고, 이 설명한 모든 것들이 make, practice, 어떤 관행을 만든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너는 뭐만 기억하면 돼? 규칙들이 관행을 만든다. 근데 어떤 관행이냐? 보니까 create, 만들어주는 뭐를? 새로운 기회를 개인들한테 만들어주는 관행을 준다라는 거지. 결국에 규칙이 뭘 만든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기회를 창출해 준다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분필로 그은 부분은 다 법적 규칙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부분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법적 규칙이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 이렇게 아래 부분 읽어가다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여기 나온 true 보이지? 그래, 이런 점도 있지 하고 살짝 양보 좀 해주고 그러나 하고 말했으니까 여기 부분이 더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해야 한다? 예시들에서 확인했던 내용, 역할을 만든다와 동일한지 확인하면 돼. 룰이 또한 역할을 만든다라고 나오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반복되는 거 보여? 자, 룰이 없으면은 개인이 역할을 차지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야. 아마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이거 설명을 들어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영상 두세 번 반복해서 보면서 너네가 직접 한번 연습을 해봐.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3번 정도 반복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좀 올 거야. 자, 그럼 이제 밑줄 친 부분이랑 선지를 비교해 볼까? 선지를 걸으려면 기준이 필요해. 자, 우리가 룰에 대한 기준을 찾았잖아. 룰에 대한 필자 생각을 찾았고, 그 생각들을 정리한 다음에 얘와 가장 비슷한 선지를 우리가 답으로 가면 되거든. 첫 번째, 여기 예시에서 보면은 바로 사람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행 나왔지. 여기에 지금 create에 대한 개념이 나왔잖아. create,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두 번째 예시에서 또 음악이 만든다 패턴을, 근데 어떤 거? 행위의 패턴.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또 어떤 거 남았어? 또 창조에 대한 개념이 나왔다고. 세 번째 보면은 리걸룰, 세 번째 예시였지. 얘도 결국엔 뭐해? 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다. 뭔가 창조의 개념,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반복했듯이 여기 보면은 룰이 결국에는 만든다 뭐를? 역할 그 자체를 만든다라고 했잖아. 그럼 너 선지에서 어떤 개념 찾을 거야? 선생님은 create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왜? 예시를 우리가 1번한 거를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보자고. 자, 여기 오답률이 높았던 2번, 4번 그리고 정답 5번을 한번 가져왔어.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해 보자고. 기준은 뭐였지? 창조의 개념이 있는가? 생산적인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1번 보면은 어떤 개념 때문에 틀렸냐면은, 자, 사람들이 re-evaluate role 하고 나왔잖아. 역할을 재평가한다? 아니지. 재평가가 아니고 어떤 개념이? 생산과 창조의 개념이. 그게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4번 한번 볼게. 자, 4번은 강화한다. 누군가의 행위를 어디에서? 법 안에서, 그리고 만들어진 맥락 안에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봐봐. 누군가의 행위를
reinforce, 강화한다? 행동 강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네가 가지고 있는 행동을 계속 강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자, facilitate productive activity. 여기 뭐 나왔어? 생산적인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가능하게 한다. 생산적, 뭔가 만드는 거. 자, 뭐해서? 역할과 관행을 만들어서. 어떤 개념 나왔지? 만든다는 개념이 나왔잖아. 알겠어?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 5번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기준을 가지고 선지와 비교하니까 어때? 아까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아? 방금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 이걸 연습하고 기출에 적용해서 체화한다면 너희들도 등급이 확 오를 수 있어.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야. 자,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선지를 거르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거야. 그 기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체크하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해. 자, 그리고 그 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답을 제거할 때는 지문의 내용과 아까 나왔었잖아. evaluate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아니면은 일부만 맞는 거. 이게 요즘 평가 트렌드거든. 특히 일부만 맞는 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연습이 매우 필요할 거야. 자, 오늘은 선지 분석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능력을 너희들이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봤어. 실제로 영어 1등급과 2, 3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머릿속에 남은 내용만으로 답을 고르지 말고 오늘 배운 것처럼 요구하는 정보에다가 밑줄을 긋고 선지랑 꼼꼼히 비교하면서 풀어봐.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처음에 이걸 체화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제자처럼 너희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만약 연습을 했는데도 잘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1:1 무료 상담을 신청하면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고 자세하게 답변 남겨줄게. 다음 영상에서는 단기간에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공부법을 준비했어. 실제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 구조 분석하는 방법이랑 지문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노하우까지 전부 알려줄 예정이니까 꼭 시청해줘. 지금까지 긴 시간 집중해줘서 고마워. 모두 파이팅이야!